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단 그리고 반도체 업황 영향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딱 맞춰서 정말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짜가 잘 맞았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국내 최고로 4분기 20조 정도는 했더라고요. 영업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쪼개기보다는 같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럴까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먼저 하이닉스가 네, 이례적으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네. 원래는 양사가 오늘 다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제 저녁에 발표한 거를 봐서는 자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 먼저 보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나면 별로 임팩트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사실 예상했던 대로 4분기 실적은 양사 모두 잘 나왔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좀 생각 50% 초반 정도를 예상했는데 58%여서 예상보다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전사 실적만 발표됐을 때 최소한 반도체 부분이 15조 원은 넘을 거다라고 했는데 16조 원도 넘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서 역시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한 효과가 주요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가격 효과가 확실히 있었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가격 효과가 없었다라면 그지 실적 좋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가 같은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 효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는 어느 순간 메모리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순간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한 달 전에 먼저 발표했던 마이크론 실적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요? 마이크론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저는 큰 관심 없었습니다. 마이크론 그래요? 실적을 보고 최근 메모리 기업 중에 퍼포먼스 탑은 마이크론이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의 재무제표는 달러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환율 변동성을 언급하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원화로 작성된 재무제표죠. 아마도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58%가 나왔는데 마이크론과 동일한 기준으로 달러로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면 제 생각에는 30% 초반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낮아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의 효과로 거의 영업이익이 2배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의 환율 1,100원 정도로 하면은 지금 영업이익이 정확히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격을 주도하고 있죠. 지금 네, 볼륨도 네, 크고 네. 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두 회사 가격을 올린 건데 가격 올린 방식이 감산을 통해서 올렸다는 것이 사실 최근에 제가 가동률 분석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P와 Q가 보통 우리 실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가격과 물량인데 국내 반도체 제조업은 Q를 일정 부분 희생하면서 P를 올리는 전략을 쓴 거고요. 반면에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은 Q도 늘리고 P는 어부지리로 같이 효과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론이요. 똑같이 또 동일한 수혜를 얻은 게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삼성 하이닉스가 감산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키는 바람에 갑자기 본인도 예상 밖의 흑자 전환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Q를 줄이면서 실적을 얻은 한국 기업들 대비 Q도 늘리고 P의 효과를 똑같이 누린 중국과 마이크론이 실질적인 위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인식의 전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면 SK하이닉스가 어쨌든 TSMC를 7년 만에 영업이익률을 앞섰다. 58%로 한 4에서 5%포인트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환율 부분에 덕을 좀 많이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Q, 그러니까 이제 물량 그런 부분을 감소는 우리는 했지만 다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량도 오르면서 가격도 따라 오르는 흐름 때문에 더 그러니까 많이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이 뭔가 수익을 창출했다라는 맞습니다. 의미입니까? 실적인 실력으로서 벌어들인 거죠. 그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1등 한다고 해서 뭐 국내 기업이 20조 벌고 19조 벌었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하이닉스 영업이익 60% 이상 나오지 않는 한 마이크론이 높은 거다. 수익성이 훨씬 좋은 거다. 환율 효과 감안하면. 네. 근데 60 안 넘었죠. 네. 그래서 역시 저의 생각에는 마이크론이 지금 퍼포먼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그때 더 인상적이었다라는 그걸 아마 예. 외국인 투자자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최근에 급등세를 했죠, 주가가. 네, PR이 네, 네. 52까지 올라갔어요. 네. 엔비디아를 지금 위협할 정도로. 네. 그 얘기는 이미 삼성 하이닉스 PR보다 훨씬 높게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국 기업들은 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을 외국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국내 투자자는 모르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실적 잘 내놓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떻게 쭉 올랐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근데 투자 주가는 사실은 네. 딱 실적하고 일대일로 매칭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연초에 급등세를 연출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강 상태가 필요한 것도 있었고 나스닥도 요즘 사실은 조금 하루 조금 오르면 하루 조정받고 하는 네. 게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은 특별히 그 국내 증시만의 문제라는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1분기 실적도 여전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또 1분기 실적 나올 근처쯤 되면은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서 주가는 아마 제가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머니코드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SK증권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이 삼성전자는 뭐랄까 올해 영업이익이 180조, SK하이닉스는 147조 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6만 원. 그리고 그 뭐랄까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눈높이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근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하이닉스 100조 원 얘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150조 원이라는 얘기가 좀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네. 지난해에 1년 동안 하이닉스 매출이 97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100조가 되면 매출 200조 원이 넘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메모리 가격이 지금보다 2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2배가 올라. 1분기에는 조금 올라겠지만 점차 소강 상태가 다가 연말쯤 되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출이 2배가 된다는 게 일단은 현실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아마 그런 가정은 현재 가격 상승세가 1, 2년 계속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 요거 잠깐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계속 사실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최근에 경영 전략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과거에 삼성전자 했던 것은 1등일 때, 지금도 1등이긴 하죠. 실적으로 전체 보면. 본인들의 마진을 낮추면서 경쟁사를 적자로 몰아서 도태시키는 게 치킨 게임의 원리였었거든요. 네. 지금 거꾸로 했어요. 본인의 마진을 높이면서 경쟁을 다 살려줬어요. 그래서 뭐 중국도 잘 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의 시장에서 입장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그렇고 고객사 확들을 영향도 좀 작아지죠. 이제 그래서 왜 그런 전략을 단기간에 할 수는 있어요. 워낙 적자가 심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산이라는 거는 악성 재고를 털어내는 기간 한 1년 이내 정도는 적절한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악성 재고 다 털어내고도 1년 반 이상을 추가로 더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경영 전략상에 좀 갸우뚱거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적을 죽여서 내가 이렇게 치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적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박애주의 같이 됐어요. 우리 다 같이 살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버리면서. 그러니까 단기 퍼포먼스를 내겠다라는 의지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단기 영업이익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포기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거는 2, 3년 뒤에 부메랑으로 분명히 돌아오거든요. 지금 중국 업체들이 아마 올 연말쯤 되면은 시장 점유율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지난 2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지라고 그때 가서 이제 후회를 하겠죠. 그래서 진심 어리게 애정 어리게 조언을 해 주신다라는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속보 자막으로 삼성전자 그 앞서서는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딱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HBM4에 대해서 다 자신감을 비추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절대 단기간에 추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HBM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어제 그제도 계속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각 마이크론 펌에서 메모리 업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 실제로 고객이 사는 물량이 한 1.5배쯤 나올 거다. 그 얘기는 다 사실은 본인들이 잘할 거라는 좀 희망 섞인 메시지가 많다고 보고 네. 시장 파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국엔 점유율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 다들 자신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 스스로의 테스트와 초기 물량에서 수율도 잘 나오고 아마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HBM4 시장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HBM3E가 메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빠르면 하반기 정도 HBM4가 이제 본격적으로 칩셋에 이제 탑재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말 전체로 봤을 때 물량이 HBM4가 HBM 전체 물량이 절반이 채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HBM3E가 사실은 캐시플로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하셨던 거 HBM4로 가면 경쟁 구조가 그러니까요.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냐? 그 베이직 다이 이런 부분도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용하면서.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직 다이를 직접 만들죠. 자체 파운더리에서. 하이닉스는 그걸 TSMC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네. 큰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들어가는 D램 자체가 틀립니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기존 5세대에서 들어갔던 1B 제품 그대로 들어가고 똑같은 걸 들어가고요. 삼성전자 1B가 워낙 망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1C로 건너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수율을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게 ABC 이렇게 되는 거죠? ABC라는 게 ABC. 점점 기술이 다음 네, 세대로 네, 진행하고 네, 한 네. 세대 앞선 걸 먼저 사용하기 네. 시작한 건데 자 이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이제 자신감과 기대가 커진 건 맞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잖아요. 큰 사용인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약간의 퍼포먼스 우세보다는 수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수율. 그래서 수율을 누가 먼저 램프업할 때 빨리 잡느냐가 일단 관건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변화를 많이 준 쪽보다 변화를 적게 준 쪽이 초기 수율이 높을 가능성은 높죠. 상식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하이닉스가 그래서 예, 예. 공정도 똑같은 칩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설계가 변동이 있었을 뿐이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쵸, 예. 12단까지는 적층 방식도 똑같아요. 머프 방식 그대로 쓸 거고 MR 모프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변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렇네요. 초기 수율이 사실은 5세대에서 크게 다운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분명히 네.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수율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이 있다. 그래서 수율을 잡는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냐에 따라서. 근데 네. 동일 수율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제품의 퍼포먼스가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건, D램이 좀 더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아, 성능이 좀 좋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결국엔 수율 싸움인데 동일 수율이면 삼성전자에게 유리한 구도. 그런데 퍼포먼스가 좀 낮지만 수율이 차이가 난다면 역시 하이닉스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근데 굉장히 그 중요한 이제 관건이네요. 그 수율 차이라는 게 이제 고객 네. 입장에서 네. 몇 퍼센트 차이를 의미 있는 차이를 받아들일까는 사실 고객마다 틀릴 수 있어요. 예. 엔비디아와 구글과 AMD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제3자적 입장으로 보면은 5% 이내 수율 차이면은 크게 개의치 않을 수도 있겠다. 5% 벗어난 수율이면 고객은 퍼포먼스나 가격보다 수율을 우선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SK 하이닉스가 컨콜에서 기억이 나는 게 우리는 HBM4 추월 못할 거고 경쟁사가 HBM3E를 목표로 해서 수율을 HBM4를 맞추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 얘기는 이미 80%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HBM3E는 이미 2년 전에 80% 도달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지금 거의 90%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수율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든 역전은 불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 문제는 마이크론한테 3위 자리까지 밀려났던 것에서 2위로 올라가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2위라는 게 마이크론과 비슷한 수준의 2위일 거냐, 압도적인 격차를 둔 2위일 거냐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우리가 역시 HBM에서 시장 지위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뒤처졌지만 앞으로 확실히 보여줄게 이런 부분으로 경쟁하고 보여주긴 있는데 보여줄 겁니다. 예, 네. 보여줘야 되고요. 왜냐면 D램을 더 좋은 걸 썼다고 예, 맞습니다. 하니까. 그리고도 그건- 안 나오면 주가 폭락은 각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근데 국내증권사에서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만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가봐야 알겠네요. 가봐야 하는 게 맞고, 네. 근데 제 오히려 궁금증은 HBM4 16단입니다. 이건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게임인데 네. 누가 수율이 잘 나올지 퍼포먼스 잘 나올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16단부터는 모든 기업들이 다 하이브리드 번딩을 도입할 건데 예. 아직까지 양산 도입한 적이 없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잘했나 보장이 전혀 없는 게 16단. 네. 근데 16단은 출시되는 게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안에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기술력에 있어서는 뭔가 그러네요. 보여줄 수 있는 예.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빨리 이제 막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그래서 있을 제가 것 같습니다. 12단보다는 16단을 누가 고객들로부터 먼저 콜테스트를 받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중으로 쭉 쌌기 때문에 12단보다 16단 아무래도 이게 아파트도 훨씬 20층보다는 30층 만드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높이가 높아지니까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되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3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게 레버리지 3,000. ETF가 엄청나게 막 지금 급증하는 흐름도 우리가 며칠 사이에 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단 기대감도 그러니까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런 쪽에 이제 올라갈 테니까. 그렇겠죠. 2차 전지가 네, 포함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코스닥 혁신 전략을 반드시 또 강구하라고 또 엄명을 내렸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분위기로는 현재 코스피 대비 좀 덜 올랐다라는 심리가 때문에 네네. 좀 더 오를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뭐 코스닥 3,000이라는 건 일단 잊어버리시고 네. 2,000도 언제 도달할지 모르는데 3,000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고 네. 엄밀히 말하면 코스피도 아직 뭐 5,000이 넘어섰지만 우리가 보통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얘기할 때 안정화돼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 3,000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안정나게 간 건 아니에요. 잠깐 스치고 지나갔던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진정한 5,000이 될 때는 5,000 밑으로 거의 안 내려가는 시기가 5,000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000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4,000이 안정화되고 그 다음에 5,000이 안정화되는 건데 네. 지금 4,000, 5,000은 그냥 실컷 보며 올라간 상황이라 쑥 올라가서. 그렇죠. 이거는 그게 지금 우리의 베이스가 된 건 아직 아니라서 그런 변동성이 향후에 많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환 박사님께서는 이게 3,000에서 5,000 너무 급하게 확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모래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를 하라라고 좀 맞습니다.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보시고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리스크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될까요? 반도체 단에서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어서 관세 영향에서 일단은 비교적 자유로운 품목인 것 같아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예, 있지만 예, 예. 그래서 제가 할 때 관세나 무슨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것보다는 반도체 향후에 이제 수요와 연관된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 부분을 눈여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55%가 중국이니까요. 그쪽에서 수요를 얻을 수 있는 한국 거리. 수출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중국으로 하는 게 한 60%, 7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시장이 점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로컬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지어놓은 삼성 하이닉스 팹의 그 생산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물량 오로지 중국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거기서 만든 거 미국으로 못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물량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순간 그 공장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적인 그런 뭐랄까 리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은 3년 동안은 그 리스크는 계속 존재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11월 달에 중간선거 전후로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다음에 아마도 1개월 이내에 나올 지금 대법원 판단, 관세 부과가 된 거 합법적이냐 이 네.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궁금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네. 오늘 뭐 실적 발표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 단 HBM 시장 관련해서 너무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한번 잘 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목조목 잘 또 모르고 지적과, 당하는 것보다 알고 예. 준비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조언을 해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됐습니다. 또 중요할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주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